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 부원장이 구속이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나와 방송에서 당헌 당규 80조를 논하며 징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호박 본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이에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러다가 당까지 망한다고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 그럴수록 더 당을 지켜야 한다. 함께 뭉쳐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일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 민주당 없어진다. 민주당이 없어지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진다. 검찰이 현재 민주당을 쳐나가고 있다.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나 잡아가시오 하고 기다려야 하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단합, 단결해서 싸웠던 전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 말은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동지다.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야 하지 않냐 라고 말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뒷짐지고 동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박지원 원장은 의리가 있습니다. 어떤 새끼들은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죄도 만들려는 흉악한 짓을 벌이는 자들도 있고 무죄 추징이 원칙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권력에만 혈안이 돼서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상관없이 그냥 마구 총질부터 해대는 그런 자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민주당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자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지지자들이 누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싸워야 할 적은 지금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징계 타령이나 하고 있는 자들 똑똑히 다 기억해 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호박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른 의원이 연말 연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낙연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현재 당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서 이낙연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알 바는 아니지만 행여나 어떤 꼼수를 부리려는 생각이 있다라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빈곤 포르노다라고 지적을 하며 조명까지 동원해 연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장경태 의원을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참 무엇을 해도 정말이지 역대급이죠. 이런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둘,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셋,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넷,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상 1974년 시행된 유신정권 긴급조치 1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긴급조치 1호로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2년 윤신정권 고발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도둑질을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가
국익일 수 없고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성실히 자료 요구부터 응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카메라 기종 등 물품 목록을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미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캄보디아 아동 자택 주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이 빗발친다더니 이젠 감축이 급급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진실을 밝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으니 또 얼마나 많은 고발 조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를 시작으로 언론, 법원, 기업에 이르기까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의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낮에 한 것이든 밤에 한 것이든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국임당의 성일종은 KBC 여의도 초대석 인터뷰에서 김건희 실드 치기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성일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격이 너무나 지나친데 아무리 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없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현미경 가지고 조사하는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사진 조명을 설치했느니 얘기를 하고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가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성일종의 발언 정말 충격입니다. 조용히 내조한다고 하던 그 입장에서 이제는 국가적 역할을 한답니다. 김건희가 국가입니까? 누가 김건희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약점이 없답니다. 1년 365일 중에 366일을 윤석열에 대한 약점만 말해도 부족할 판에 약점이 없다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다 가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무능한 것과 무책임한 것과 거짓말에 너무나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국가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을 더는 두고 못 보겠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서해 월북 공무원 사건에는 감사원, 검찰, 국정원, 해경까지 총동원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듯이 하고 158명이 참사를 당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자 처벌도 안 하는 뻔뻔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 이게 나랍니까? 바로 세워야지요. 5년짜리가 겁이 없어도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는 대통령을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